고배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1980년대 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당시 세계는 에이즈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질병으로 인해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걸렸다 하면 거의 죽음으로 몰아놓았던 이 병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로 감염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 할 수도 있습니다. 흑사병, 콜레라, 결핵, 천연두, 홍역, 독감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에 의해 인류는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이 전염병들은 인류의 문화를 몰락의 위기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국경도 의미가 없지요. 게다가 초기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그 병이 얼마나 어떻게 퍼져나갈지 알 수 없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 즉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기초 지식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 6월 5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처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곧이어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젊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폐렴이나 생소한 암에 의해 사망한다는 보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염병의 시작이었으며 이전까지의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아주 불가사의한 것이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형태의 죽음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보고된 환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록 허드슨, 프레디 머큐리도 이 질병에 감염이 된 것이 확인되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침 이때는 인류가 새로운 항생제, 백신 등으로 주요한 전염성 질병들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전염성 질병을 통제해오던 많은 기관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는 인류가 천연두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만함은 에이즈라는 새로운 질병을 마주하고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정도가 HIV에 감염되었고 그중 2,500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자 전 세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병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프랑수아 바레 시누시와 렉 몽타니에도
이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에이즈가 잘 알려지지 않은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에 의해 유발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란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특수한 효소를 사용하여 RNA로부터 DNA를 합성하는 바이러스를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포 내에서 DNA로부터 RNA에게로 전사가 일어나지만 이 경우에는 RNA로부터 DNA에게 전사가 일어나기에 역전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은 세포의 DNA 게놈과 영구히 결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따라서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게 되는데 역전사된 DNA가 숙주의 핵으로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게 되면서 그 숙주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동물 세계에서 비롯된 종양 바이러스의 일종이었는데 당시에는 인간에게서도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1만 분의 1mm의 크기를 가진 이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토록 수많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많은 노력 끝에 발의 시누 씨와 몽타니에는 환자의 림프절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백혈구에서 다량 발견되었으며 감염된 세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면역 체계는 무너지고 사소한 질병에도 버티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HIV는 마치 카멜레온 같아서 환자마다 독특한 변형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며 숙주세포의 유전자에 끼어들어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발의 시누 씨와 몽타니에의 발견은 이 병의 진행 상황과 전염성을 밝혀주었고 이로 인해 HIV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감염된 사람들과 감염된 혈액 제제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개발되었죠. 그리하여 에이즈 환자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빨리 그리하여 에이즈 환자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빨리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질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주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과 체액으로만 전염이 됩니다. 즉, 성접촉이나 수혈에 의해서만 에이즈는 감염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물어보려고 질문한 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겠죠? 제가 여러분께 던진 질문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만약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비말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공기 중 또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감염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 인간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었을 겁니다. 노벨상 나와라 뚝딱 또 존재하지 못했겠죠. 글쎄요, 이 부분에선 어쩌면 신의 보살핌이 약간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발의 신우 씨와 몽타니에는 이 연구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이었습니다.